네, 안녕하세요. 특공 대박친구 1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아나운서 박혜원입니다. 자, 4명의 특공대원들과 함께하는 붉은 기둥 특공대입니다. 오늘 일장에서도 특징주 어떤 것들이 꼽혔는지 함께 알아볼 거고요. 거기에다가 자존심을 건 종목 대결, 시청자분들의 종목 구조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특공대원들과 함께 할까요?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범 선생님 나오셨고요. 초승달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주식범 네. 선생님, 네. 인사해 주시죠. 네. 예.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범 선생입니다. 또 이렇게 또 시장이 또 저번 주 이어서 또 이번 주도 어떻게 보면 반등이 좀 계속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좀 코스피도 이제 많이 회복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코스닥이 생각보다 이제 빠르게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추세가 물론 3월달 아직 남지 다음 주면 이제 다다음 주면 이제 마무리가 되긴 하겠지만 결국 이 구간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살짝 좀 조정을 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그 전략을 제가 오늘 또 좋은 종목들을 말씀드리면서 또 전략까지도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빨간불을 켜낸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그동안 저는 주식범 선생님이 좀 네.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서 걱정했거든요. 아, 그랬나요? 예, 네. 근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나으신 것 같네요. 오늘이요? 예,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뭐 항상 저는 컨디션이 좋은데 네. 이게 뭐 좀 눈이 좀 작아서 그런지 이게 예. 좀 피곤하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항상 똑같습니다. 네, 지금 컨디션은. 네, 오늘만큼은 조금 더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여주시기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추승달 전문가님 인사해 주시죠. 네. 특공. 네. 우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초승달 전문가고요. 초승달은요, 보름이 되기 전에 절대 금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렸던 종목들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계좌는 보름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소통방 통해서 계속해서 종목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역시 시황에 맞춰서 매매 적기 타이밍을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하셔야겠죠.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QR코드가 나갑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코드 스캔하고요. 참여 코드 2021번 입력하면 실시간 소통방으로 바로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1899-0294번으로 특공 입력하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장 또 어떻게 정리를 해봐야 할지 잠시 후에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첫 번째 코너 특징주 브리핑 시간입니다. 시장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아무래도 FOMC 회의 결과가 좋게 나온 영향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오늘 여러 가지 굵직한 이슈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개별적인 이슈라고 할까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네. 상장을 하면서 또 이슈가 한번 있었고요. 좀 시장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오늘 생각보다 증시가 또 미국장이 떨어지더라도 좀 잘 선방하는 것 같고요. 예. 또 코스피, 코스닥, 요즘에 또 당연히 코스닥이 조금 더 힘이 강한 흐름이라서 이게 중소형주 개별 이슈가 생각보다 좀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FOMC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 상황 속으로 본다고 하면 결국 금리 인하를 우리가 많이 바라봤던 작년이었는데 올해는 또 이제 금리, 채권 금리라든지 금리 인상
그리고 작년에는 경기 회복보다는 유동성에 좀 초점을 맞춰 있다 그러면 올해는 유동성보다는 또 경기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결국 지금 3월 달에 지수는 다시 이제 3,100, 3,200까지 갔을 때는 결국 리밸런싱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1월 달, 작년 12월 달에 봤을 때는 결국 이제 반도체가 크게 갈 것이다. 아니면 뭐 2차 전지가 크게 갈 것이다. 또 뭐 어떤 업종들,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크게 갈 것이라고 계속 전망을 봐왔던 흐름이었는데 막상 이제 3월 달 지나가 보니까 결국 이제 그 종목들이 좀 많이 빠져 있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포인트인데 저는 오히려 좀 포트를 조금 줄여가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오히려 이제 회복 제가 이제 우리 붉은기둥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계속 회복과 경기 좀 가치주들 아니면 또 이제 회복 유통주들 이런 걸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포인트가 좀 상반기 내내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업종이라든지 이 업종들은 결국 이 상반기 4월 달, 5월 달 이 흐름까지는 좀 약세 흐름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결국 하반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반도체라든지 또 아니면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좀 더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현재 좀 지수 올라갈 때 또 그동안 좀 물려 있거나 이제서야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좀 테크 관련주들은 오히려 비중을 좀 줄여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장 한 주를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약간 포트폴리오 재점검이 필요하다. 비중을 축소할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이게 종목별로, 좀 시장이 예.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종목들은 조금씩 이제 본정권 이상까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지금 시청자분들이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작년에 유명했던 종목들이거든요. 12월 달, 올해 1월 달에 곽강받았던 종목들을 들어갔는데 그 판도가 작년에 유망하지 않았던 종목들이 이제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 시기가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다. 이게 네. 포인트인 거죠. 그러면 이제 코로나19 이후를 더 봐야 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회복주를 포인트를 봐야 되는 거죠. 회복주에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회복주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춰야 한다. 알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재점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수급을 또 보자면 기관과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수급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오늘장 소스탈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 특공대 시청자분들 약간 혼돈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범 선생님의 의견은 어느 정도 유통주들의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고는 저도 일부 보고 있는데 지금 다만 여러분들이 이 조정장에서 반등을 노려볼 만한 매매 적기에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놓칠 수가 없는 부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에서 지금 FOMC의 발언으로 통해서 금리는 어느 정도 동결을 인정을 했고 시장에 이제 지수들이 3대 지수가 미국이 그래도 강보합에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가 이제 1.7%까지 올라갔다가 1.6%로 하향을 했는데 결국에 과거에는 1.5%에도 벌벌 떨던 시장이 이제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추경책 이슈가 다시 자금이 일부가 증시 쪽으로 유입된다는 가능성이 유동성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힌트를 줬습니다. 자, 나스닥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 섹터가 먼저 반등이 나왔는데 어떤 섹터였죠? 2차 전지였습니다. 2차 전지요? 네, 2차 예. 전지 섹터가 올라왔었는데 이제 뭐 폭스바겐 노이즈도 있었긴 하지만 여기로 수급이 이동을 했습니다. 오늘 앵커님께서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솔직히 투자 심리가 살아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다 이쪽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합니다. 바로 예. 반도체. 반도체 쪽. 반도체는요. 예. 다만 성장주로만 볼 수는 없고 경기 민감의 이슈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이 딱 트리플 슈퍼 사이클에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그중에서도 반도체 종목 정말 무수히 많은데 제가 오늘 알짜 정보만 요점을 줄여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사하는 시간에 이미 이따가 언급하실 종목에 대한 힌트를 다 주신 것 같아요. 혹시 반도체 쪽이 맞나요? 정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네. 기선제압을 하셨는데 어떡해요? 뭐 좋은 종목을 가져 저도 이제 기대가 되네요. 반도체를 되게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예. 종목을 가져왔는지 좀 살짝 기대가 되고 또 뭐 제가 가져온 종목도 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지금 시장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제 종목 대결 힌트를 좀 얻었어요. 주식 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회복주라고 한다면은 네.
유통주 쪽이실 것 또 같고. 유통주로 갖고 예. 왔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초스타일님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쪽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그 안에도 여러 종목이 있으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잠시 후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오늘 장에서 많이 치고 올라갔던 종목 혹은 이슈가 있었던 종목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특징주 한 종목씩 꼽아보죠. 주식 범 선생님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가져온 종목은 이제 JS라는 JS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고 그리고 오늘 한번 14%의 상승이 크게 한번 나와줬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뭔가 좀 많이 이제 좀 봤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유망한 종목이 아니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3월 달에 급락이 나오고 나서 결국 이제 시장으로 이게 지금 코스피 종목인데 결국 이게 계속 박스권이었던 시장 코스피는 3,000을 뚫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박스권인 흐름 속에서 갑자기 새해 들어와서 2월 달, 3월 달에 이런 랠리가 왜 나오는 것이냐. 기업을 들어가 보니까 이게 지금 핸드백, 글로벌 이제 명품 백이라든지 예. 어떻게 보면 의류라든지 백이라든지 이거를 위탁 생산, OEM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유통을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유통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의류회사로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렇게 면화, 가죽 이런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이게 부각이 돼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가? 그러게요.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역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명품 시장이 커져가고 있다. 물론 이제 국내에서도 결국 이제 명품 매장에 거의 줄 서서 이렇게 사는 흐름들이 이제 뉴스에서 자주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억눌렸던 여행을 가지 못했다 보니까 보복 소비 그러면서 큰 매출이 지금 막 크게 찍힌다라는 그런 기대감보다는 일단은 살아나고 있다는 기대감으로서 그리고 작년에 작년에 지수가 올라갔을 때 못 올라갔던 그 어떻게 보면 좀 차트가 눌려 있는 예.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튀면서 단기간 안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시황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렇게 단기간 안에 이펙트가 나오는 기업들은 일단 작년에 많이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이게 포인트일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 회복주들이 결국 눌리더라도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JS 코퍼레이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쿠팡 생각하면 또 떠오르는 종목 있죠. 동방이라는 이건 전혀 다른 기업이지만 이것도 유통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 동방이 작년에 올라갔는 이것도 코스피 기업이죠. 작년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었단 말이에요. 시장은 올라가는데 올라가지 못했다가 쿠팡 이슈가 나타나면서 그래서 이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아직 3월 달밖에 좀 되지 않은 시점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포인트에서 바라보기보다는 바닥에서 올라갈 때 시세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현재 시장 트렌드에서는 좀 더 바라보될 관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JS 코퍼레이션 유통 명품 회사 관련주인, 그러니까 명품 핸드백 관련주인 종목이라서 오늘 제가 또 가져온 또 이제 수익률 대결 종목도 또 명품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될 수 있는 또 1등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새롭게 이제 부각되는 그런 종목들을 또 바라보고 있는 분들은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1등 종목이라고 하니까 어떤 종목인지 금방 알 것 같네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요, 국내 업체 중에 2위인 업체라고 합니다. 오늘 14%대 급등세 흐름이 나타났어요. 뭐 OEM, ODM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송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백화점 가면 명품 구경하러 그 매장에 들어가는 데만 5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제일 저렴하거나 제일 비싼 곳에 이제 수요가 좀 몰리고 있다. 그런 보복 또 소비인 것 기화가-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억눌리셨으면 그쵸? 그럴 것 같아요. 집 밖으로 잘 못 나간데다가 여행도 못 사실 가죠. 지금 또 여행도 못 예쁘게 가니까. 입고 외출도 잘 못 하니까요. 네. 음. 그래서 명품 뭐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네요. 네. 아, 갑자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시장의 화두는 계속해서 남아있긴 하지만 그 이후에 회복됐을 때 실적도 따라올 수 있고 또 그렇게 실적이 따라와지면 우리의 차트들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오늘 또 특징주로 알아봤고요. 또 이따가 종목 대결에서 편입할 종목도 역시나 그중에서 1등 종목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죠. JS 코퍼레이션 알아봤고요. 초승달 전문가님은 오늘 장에서 어떤 걸 보셨어요?
네, 저는 아무래도 이미 시황에서 힌트를 네. 좀 드렸습니다. 자, 반도체 중에서 특징주로 꼽을 만한 게 딱 우리나라 2개가 있죠. 그런데 그쵸, 예. 이 중에서 저는 SK 하이닉스를 꼽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흔하게 삼성전자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아쉽게도 이제 오스틴 공장이 미국의 한파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정전 사태로 인해 가지고 2, 3개월 동안에 조금 텀이 생깁니다. 그걸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요. 잠시 후에 제가 차트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제가 지금 집중하는 것은 아까 전에 키포인트를 트리플 슈퍼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파동이요.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건 빅사이클이라고 하는데 한번 계단식으로 우상향을 올라가는 게 슈퍼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지금 메모리와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 모두 다 호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트리플 슈퍼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SK 하이닉스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바로 또 이 파운드리 쪽에 있습니다. 지금 쇼티지 현상이 나오고 있는 곳도 이곳이고요. 특히 지금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여러분들 8인치짜리 웨이퍼 장비를 파운드리가 흘러가는 거에 지금 집중 포커스가 맞추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위로 볼 수 있는 게 SK 하이닉스 시스템 IC입니다. 그거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우리 전년도 4분기부터 매출이 이제 우시 공장으로부터 찍히고 있거든요. 그 부분 일단 삼성전자와 차트 통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일단은 제가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외국인의 수급 보시면은 딱 지금 하이닉스에서 확인되는 거 여러분한테 잠깐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삼성전자랑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오늘 반등을 보이긴 했는데 강보합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시장이랑 조금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도 보이고요. 보시면은 어느 정도 횡보 구간대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굴곡이 있지만 반등을 일으켜 세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러면은 꽤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트리플 슈퍼 사이클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무색하게나마 연봉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면 아직까지 우리 과거에 대비해가지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지금 보시면 연봉에서도 지금 이격대 자체를 꼬리로 메웠어요. 이번 기회에 메우고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가는 제가 계속 상승하려는 추세를 이어가는데 업황까지 받쳐주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특징주로 준비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장에서도 SK 하이닉스 흐름 아주 좋았고요. 1.43% 강세로 물론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되긴 했습니다. 장 초반보다. 하지만 마감까지 빨간불을 지켜내면서 그렇게 좀 마감이 됐습니다. SK 하이닉스에서도 사실은 낸드 플래시가 아픈 손가락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쪽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투자를 해오면서 또 결실을 지금 내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든 적극적인 기술 개발 또 통큰 M&A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또 지금 시장에서 더욱더 초호황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흑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오늘 장에서 이런 부분 본다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트리플 슈퍼 사이클, 네, 기술적 분석도 그렇지만 전반적인 지금 업황 자체가 이런 업황의 시기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낸드 사업부에서도 이제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실적 부분으로 잡혀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낸드 플래시 가격 반등과도 맞물려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오늘 특징주로 또 꼽아주셨네요.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이런 장중 시황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소통방으로 들어와 주시면요. 저희 함께 전략까지도 알아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코드 스캔하고요. 참여 코드 2021번 입력하면 실시간 소통방으로 바로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문자로는 1899-0294번으로 특공 입력하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또 참여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시간 소통방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1,500명이 정원인데 지금 현재 한 400명 정도의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빨리 실시간 소통방으로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는 힌트가 나오긴 했지만 그럼 도대체 어떤 종목이냐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종목 저희가 바로 알려드립니다. 잠시만요.
네, 특공대원들의 숨막히는 진검승부가 펼쳐집니다. 총 2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각 특공대원들마다의 관심주뿐만 아니라 특공대원들만의 특별한 매매 기법까지도 함께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룰 안내부터 해드릴게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종목 대결은 2주 동안 이뤄집니다. 특공대원들마다 각각 5개의 종목을 편입하게 되고요. 총 2주 동안 방송에서 4개의 종목을 공개하고요. 나머지 하나의 스페셜 종목은 실시간 소통방에 공개가 됩니다. 자, 어떤 종목들을 또 포트폴리오에 담게 될까요? 실시간 소통방 들어와 주셔서 스페셜 종목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2주간의 종목 대결이 끝나고요. 2주차 금요일에 종가 기준 종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특공대원이 우승자로 선정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대결의 승자 누가 될까요?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종목 대결 4일차입니다. 현재까지의 순위 확인해 봐야겠죠? 자, 확인합니다. 3위는 바로 수익대장입니다. SBI 인베스트먼트 종목이고요. 자, 어제보다 수익률이 조금 더 올랐네요. 3%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자, 2위는요. 우리 주식 범 선생님이 내려갔네요. 네, 초승달 전문가님이 랭크됩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5.33%의 상승률로 2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대망의 1위는 여전히 주민함 전문가가 지키고 있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 14.42%의 수익률입니다. 자, 그러나 어제와 오늘의 2위가 다른 것처럼 순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냐, 스페셜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순위는 얼마든지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소통방으로 들어오셔서 그 매매 전략과 종목들 함께 공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QR코드 화면에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코드 스캔하고요. 참여 코드 2021번 입력하면 실시간 소통방으로 바로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899-0294번 문자로도 가능하시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순위까지 또 확인을 해보면서 정말 공교롭게도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오늘 주식 범 선생님과 초승달 전문가님이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네, 어제의 2위와 오늘의 2위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거든요. 아쉽네요. 네. 또 수익률 큰 차이가 아니니까요. 예. 또 내일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죠. 네, 내일은 또 1위에 랭크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고 또 예. 어떻게 보면 또 1위도 또 노릴 수도 있는 그런 격차니까 맞아요. 저번 대회차 때는 좀 갑자기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그때는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격차는 사실상 그런 큰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네. 뭐 다음 주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4% 정도의 수익률은 별거 아니다. 뭐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쉽진 않겠지만 충분히 갈 수 있는 수익률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또 어떤 종목으로 역전을 하게 될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초승달 전문가님. 네, 아까 제가 방송 전에 말씀드렸을 때 저는 순위를 몰랐어요 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순위 확인하시니까요. 순위 확인하니까 과거랑 조금 듀플리케이션이 되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세아페스틸로. 세아페스틸은 다시 회복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또 이번 주에 또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위성 발사라는 모멘텀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내일장에서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1위 역전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종목 말씀하신 네. 거죠? 네, 주말에 또 모멘텀이 하나가 있네요. 네. 이슈가.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도 또 활약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3월 말까지 모멘텀이 또 3월 하나가 더 말까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로 5.33%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함께 더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또 기대되는 편입 종목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식 범 선생님부터 들어볼게요. 저부터,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우리가 명품 하면 이제 백화점을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안에서도 가장 이제 명품 매장이 많은 그런 회사를 제가 추천드린 적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신세계인데 결국 이제 신세계 말고 또 명품 의류를 이제 수입을 하거나 아니면 명품 화장품이라든지 또 일부 핸드백까지 이렇게 해서 명품 유통 회사를 어떻게 보면 좀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 회사 중에 한 종목이 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어요. 예. 결국
제가 아까 초반 작년에 부각받지 못했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결국 신세계 인터내셔널 차트를 보면 작년 3월 달에 주가가 아직 회복을 하지 못했다.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보면 이제 22만 원대 이제 박스권 구간을 여기서 이제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결국 이제 회복하지 못하고 이제 6월달, 7월달에 다시 한번 이제 꺾여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달, 1월달 이제 시장이 이제 코스피가 좀 3,200까지 이제 올라가는 흐름에 맞춰서 결국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되는 구조 안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세라 그런다 그러면 사실상 시장이 큰 낙폭, 시장이 크게 꺾이지 않는다 그러면 전년도 코로나 이전 주가까지는 회복하는 게 조금 단기간 안에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 흐름인 거고요. 결국 지금 명품의 이제 보복 소비, 아까 제가 특징주로 가서 JS 코퍼레이션 종목들도 예. 순식간에 크게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네이버. 그렇죠? 신세계와 네이버의 어떻게 보면 지분 교환. 그렇죠. 막 그러면서 교환을 했죠. 네이버가 이제 이커머스 시장을 이제 5년 안에 30%, 지금은 이제 10% 미만의 이제 규모인데 이 부분을 25%까지 충분히 늘리겠다 이런 좀 화두를 나온 부분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시 명품을 한번 시장을 잡아보겠다. 그러니까 쿠팡이 지금 가지 못한 길을 한번 지금 신세계와 협작을 한 다음에 이제 온라인에서도 명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라는 게 요번 합작의 좀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기사에서 좀 나왔던 얘기가 결국 상반기 안으로 네이버 어떻게 보면 좀 이커머스 안에서 예. 신세계의 어떤 명품 브랜드를 출범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슈까지 좀 살아있다. 6월 달까지. 그러면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는 시그널이 충분히 물론 단기적으로 이슈도 받겠지만 결국 중기적인 스윙적인 관점에서도 좀 나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결국 이제 포인트는 이제 작년 소외됐던 애들이 올라가는 단계에서 추세를 한 번 더 보자. 요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정리는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통 공룡이 또 탄생하게 되는 거고 이런 지분 막교환으로 인해서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수혜주로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거의 5거래일째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회복주로서 네. 지금 끌어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기존에 하고 있는 뭐 해외 패션 부분이라든가 화장품 부분 이런 분야들이 계속해서 끌어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지분 막교환 이걸로 인해서도 또다시 모멘텀이 있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가지고 나오신 종목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 종목이라면 1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1위라고 바라보면 그렇지만 좀 안전하게 그래도 좀 흐름이 괜찮은, 좀 안전하면서도 단기 수익률도 챙길 수 있는 또 이제 우리 불고기동 이제 시청자분들이 뭐 결국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 좋지만 또 이런 시장을 같이 엮어가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면서 거기에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도 포트폴리오 정비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서 또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듣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도 수익률을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 가격 전략을 그래도 들어봐야겠죠. 네. 얼마까지 보세요? 일단 1차 라인 때는 이제 10%의 이제 목표 구간을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전년도에 이제 고점 라인 때가 22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돌파하는 자리, 그러니까 이제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여기가 이제 박스권 구간 22만 원대를 만약에 이제 3월 달에 뜬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5%의 추가 상승력은 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결국 25만 원, 또 30만 원까지 이게 중기적인 관점이 충분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 지금 수익률 대결 포인트에서는 또 단기 수익률이기 때문에 일단 저 목표가는 23만 원. 23만 원을 전 연도 고점 라인대를 돌파한다고 보여져서 23만 원을 잡아드리는 거고요. 결국 이제 10%의 이제 라인대인 것 같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2차 라인 때는 2차 만약 돌파를 한다 그러면 또 소통방에서 또 따로 잡아 드릴 테니까 그거 이제 포인트 잡아가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만약에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종목이 이제 꺾여가는 시장이 나온다 그러면 결국 이 종목이 어떤 추세를 타고 갔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봉에서 봤을 때는 결국 21선을 타고 계속 쭉쭉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 21선이 이탈되는 자리는 리스크 대응은 좀 필요해 보인다. 그 라인대가 결국 19만 원 라인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선이 이탈되는 자리가 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비중 축소 라인으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오늘 종가 마감이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 초반은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마감에는 좀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었네요. 20만 9천 원인데 지금 내일 편입을 하게 되죠. 목표가는 20만 3천 원. 뭐 중기적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일단 종목 대결 2주간의 종목 대결 안에서는 1차적 목표가 23만 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손절 라인은 19만 원으로 또 기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 들어봤습니다. 초승달 전문가님 표정이 좀 굳으신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저도 생각하기에 되게 좋고 차트도 네. 안정적이고 모멘텀도 있어서 되게 놀라신 긍정적으로 거군요. 바랐습니다. 네, 바라봤습니다. 네. 주식 범 선생님 오늘 종목에 좀 놀라셨대요. 네, 저도 이제 같이 한번 놀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도 그러면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종목은 DB 하이텍입니다. DB 여러분들도 하이텍이요? 예. 네, 굉장히 익숙하신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게요. 제가 앞전에 좀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8인치 웨이퍼 공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00년대부터는 이제 12인치 웨이퍼로 거의 다 넘어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시스템 반도체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다품종의 소량 생산이 유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인치 공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도 딱 3기업이 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라는 곳이고 두 번째가 바로 요 DB 하이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그나칩은 상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린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이 부분을 봐주면 되고 SK 시스템 IC 같은 경우에도 SK 하이닉스가 수혜를 보고 종목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이 8인치 한 길만 걸어온 게 DB 하이텍입니다. DB 하이텍이고 일단은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확인해 보시면은 제가 반도체가 트리플 슈퍼 사이클이 도래를 했는데 연봉상으로 보면은 상승 추세를 우상향을 그대로 SK 하이닉스랑 동반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저항대 맞아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얼마나 돌파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이평선들이 평균값들이 전부 이제 정배열로 전환을 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평선들의 저항대도 좀 돌파를 해주고 이제 지지 이후에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장 상황까지 안정적으로 흘러감에 따라서 동반이 되게 됐고 그동안에 반도체에 따라가는 거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지금 100% 가동률로 돌아가고 있고 이미 수주 물량을 많이 받아뒀기 때문에 실적으로 그대로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적으로 봤을 때도 SK 하이닉스랑 비교를 했을 때 시가총액도 시가총액이지만 상승분 자체가 조금 DB 하이텍이 아래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내일장에서 들어가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뽑아왔습니다. 네, 내일장에서도 지켜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뭐 파운드리 업체들이 생산 중단 이슈까지 좀 있었잖아요. 미국의 한파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급 부족 사태가 좀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인상이 시작되고 맞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실적까지도 좀 개선될 수 있는 이런 영향력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좀 가치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도 좀 매력적이다. 어제 같은 경우 또 DBI 때 관련된 리포트들이 증권사에서 좀 올라오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을 또 잘 캐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초승달 전문가님께서. 제가 네. 또 글로벌적으로 UMC랑도 비교를 해봤는데 UMC의 주가가 거의 200% 올라갔거든요. 근데 DB 하이텍은 연초 대비해서 한 60%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아서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충분한 상승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또
강력하게 또 말씀을 해주시네요. DB 하이텍을 알아봤는데 목표가는 어느 선까지 잡아볼까요? 네, 목표가는 주봉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요. 제가 이것도 1차적으로 일단 잡아드릴게요. 챙길 거는 챙겨야 되니까. 그래서 위쪽에 매물들이 많이 매집이 이루어졌었던 캔들들이 만드는 의미 있는 선이 지금 63,500원대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까 전 주봉에서 지지 반등이 나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지지선이 조금 강하게 작용을 할 수 있어서 지금 지지선대가 52,500원대 지지선 이탈하지 않는지 이 흐름 라인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선 기관들도 좀 들어왔네요. 목표가는 63,500원 선, 그리고 손절 라인은 52,500원으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주식범 선생님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유통주를 가지고 나오셨고 초승달 전문가님은 반도체 쪽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사실 이 두 종목 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 흐름에서 좋은 종목인 것 같거든요. 네, 좋죠. 그래서 어떻게 기대하고 들으셨나요? 어떤가요? 네, 좀 놀리긴 했습니다. 놀라셨나요? 네, 예, 왜냐하면 서로 놀라셨군요, 오늘.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업종이 사실 그렇게 차트적으로는 좋진 않아요. 예. 안데 결국 가는 종목들은 그래도 한미 반도체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그래도 추가 고점을 돌파하고 좀 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디 21선을 또 돌파한 요 자리에서 또 승부수를 또 우리 조선님께 던지신 거 보니까 또 여기 수급만 좀 붙는다 그러면 또 정고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인 것 같다. 그리고 결국 이제 파운더리 쪽에서 결국 1위다 보니까 예. 국내 안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그런 메리트가 많이 부러진다 그러면 결국 정고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네, 굉장히 정리가 또 되겠네요. 매력적으로 보셨군요. 네. 그러니까 21선을 지금 돌파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고 또 탄력성이 좀 더 높을 수도 있게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도.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매력 포인트들 네. 저도 함께 지켜보면서 과연 두 분의 순위가 또다시 뒤바뀔 수 있을지 내일장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범 선생님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리고 초승달 전문가님의 DB 하이텍 이렇게 들어봤는데 초승달 전문가님은 전반적으로 되게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좋은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본인 종목이 더 나은 것 같나요? 일단은 좀 상승폭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더 공격적인 게 제 예.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네이버의 모멘텀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이버의 모멘텀이요. 네, 예. 지금 워낙에 쿠팡 강력하죠. 때문에 가치 평가를 높게 받고 있고 워낙에 안정적인 차트를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네, 오늘 조금 힘이 나 보이시는 이유가 있었네요, 범 선생님. 아니, 뭐 갑자기 칭찬해 주셔가지고 예. 네, 또 부끄러졌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 네, 굉장히 지금 훈훈해하시는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내일장이 돼봐야 저희가 또 그 다음 표정을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을 들어봤네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스페셜 종목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종목 언제 편입될지 실시간 소통방에서 함께 하시면서 전략까지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1899-0294번 이 문자로도 가능하시니까요. 두 가지 이용해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시청자분들의 또 종목 구조를 도와드려야겠죠? 오늘은 좀 더 봐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종목 구조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종목 구조도 종목 구조인데요. 저는 매번 이제 특공대원 분들이 거의 매일이죠. 온라인 무료 방송을 준비를 해 주십니다. 장중에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 혼자서 정말 힘드시잖아요. 아, 매우 힘들죠. 뭐 하루에 그러니까요. 어저께 상한가 갔던 종목이 또 다음 날 또 하한가 가고 막 이런 게 급등락이 최근에 너무 심하다 보니까 종근당 그룹주가 오늘 딱 종구당도 그랬죠. 그렇고 예. 그래서 좀 신출기물한 그런 좀 단기 전략도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도 또 이게 그래도 이 종목은 또 꾸준히 들고 갈 만한 그런 종목들도 또 옥석 가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맞습니다. 부분을 우리 이제 불공기둥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또 같이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오랫동안 또 많이 또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 대박친구 일부 붉은기둥 특공대와 함께 하시면 외롭지 않은 싸움이 되실 겁니다. 자, 손순달 전문가님 오늘 온라인 방송 준비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또 자칭 반도체 1타 강사입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되시죠? 진짜 오늘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미처 다 못 풀어드린 부분이 있어서 오늘 진짜 특집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길게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그중에서 좀 종목들도 좀 언급을 해주시는 건가요? 언급도 해드리고요. 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갈 만한 2가지의 키포인트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자, 방송 끝나고요. 9시 30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붉은 기둥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종목 구조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실시간 소통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뭐부터 봐드릴까요? 오늘 정말 많이 올려주셨네요. 자, 볼게요. 자, 이데일리 직원 여러분 애쓰십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네. 네.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15,600원이고 비중은 15%인데 대한항공 인수 또는 불발 각 대응 방법과 전망까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네. 어떻게 볼까요? 일단 지금 아시아나 항공이 또 이제 인수 불발이 또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예. 결국 이제 다른 또 이제 새로운 또 기대감이 몰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16,000원 들어가신 건 15,000원대.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수익권이신 건 맞는데 결국 뭐 모멘텀은 중요한 건 맞아요. 모멘텀과 이제 항공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경기 회복, 그렇죠? 다시 이제 항공기와 여행을 갈 수 있는 뭐 백신이 나오든 치료제가 나오면 결국 이제 실적으로 엮이진 않겠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대감은 충분히 깃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뭐 최근에 아시아나가 대한항공 빼고는 뭐 제주에어라든지 제주항공 같은 경우 차트가 되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런 종목들은 결국 이제 회복 관점에서는 좋은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결국 차트는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21선 올라타고 나서 만약에 다시 15,000원까지 깨진다 그러면 다시 매각 이슈가 누가 선정이 되더라도 추세는 다시 하방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 점을 좀 관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15,000원이 이게 깨지면 안 깨지기를 좀 바라야 될 것 같고요. 15,000원이 깨지면 비중 축소하시는 거를 단기적으로 좀 권해드리겠고 결국 이제 목표가는 좀 더 월봉 흐름으로 봤을 때 아직 저항 라인대가 좀 많겠네요. 그렇죠? 저는 20월선, 어떻게 보면 1년 6개월치의 그런 데이터가 조금 좀 20월선은 좀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종목 상담할 때 20월선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이거를 지지 라인으로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결국 20월선이 좀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라인대가 어떻게 말씀드리면 강력한 또 매물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중장기 관점에서도 좋긴 하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18,500원이 목표가로 보시는 게 좀 더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또 구조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KG 동부제철입니다. 매수가는 24,400원, 비중도 좀 많으신데요. 40%인데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도 될까요? 꼭 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손실률이 좀 크신 것 같아요. 예. 혹시 가격대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격대는 24,400원입니다. 24,400원. 네. 가격대가 좀 높으시죠? 높기는 합니다. 일단은 제가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철강금속에 관해서는 철강의 이제 업사이드를 좀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제시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철강주들이 최근에 이제 포스코의 노이즈 때문에 조금 눌림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나오기는 했지만 이 업황 자체의 모멘텀들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여전히 건설에 대한 모멘텀도 살아있고 인프라 투자는 이어질 것이 명백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강의 이제 가격 인상도 반도체 가격 인상처럼 이 수혜를 같이 우리 철강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KG동부제철은 차트 통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긴 흐름으로 보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지지 구간 정도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반등이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온다고 한다면은 매수가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기는 한데 일단 시가총액이 다른 철강주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위쪽에 아래쪽에서 위쪽의 구름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쉽게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조금 긴
중간점으로 보시되 평단이 조금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 더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시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한 분 봐드릴게요. 늦은 밤 고생 많으십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입니다. 4,100원에 들어가셨고요. 지금 비중 같은 경우는 20%인데 너무 많이 내려가셨대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보니까 많이 내려가신 것 같네요. 가격대가. 예. 네. 어떻게 볼까요, 선생님? 시너지 이노베이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닥 종목이고 시가총액 2천억 기업이네요. 그렇게 좀 알려져 있는 기업은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생소하실 것 한번 같아요. 한번 회사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바이오 기술 사업이라든지 또 좀 건강기능 사업도 같이 하면서 결국 이노베이션 쪽이긴 한데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에너지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쪽은 아닌 것 같고 결국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또 이제 바이오 시술 어쩌면 이런 부분에서 좀 있는 매출 규모가 나오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결국 코스닥 기업인데 작년에 매출은 크게 늘었고 영업이익도 괜찮게 나왔네요. 당기순이익 정도만 좀 적자가 나왔는데 결국 이 제조업 같은 경우 회사들은 영업이익이 커지고 있느냐 이게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영업이익은 충분히 5년 이래보다 크게 급성장하고 있는 회사다 보면 중장기 관점에서는 현재 조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는데 근데 이 종목의 지금 추세가 결국 9월 달 이후 귀점을 찍고 나서 계속 우하향 패턴이 나온다는 거죠. 올라가다 밀리고 올라가도. 근데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거래량이 최근 올해 들어와서 크게 붙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이 종목의 그럼 테마가 뭘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좀 제약업종, 바이오 업종 테마로 좀 엮여져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최근 1월 달, 2월 달, 3월 달 거래량 없이 빠진 업종들이 대부분 바이오 업종들이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들이 최근 이제 고개를 들고 있으면서 조금 그래도 괜찮은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보다는 홀딩 하셔가지고 지금 열려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20월선까지 지금 2,500원 정도까지 좀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추가 매수하기 좀 그렇고요. 만약에 이제 이번 달 안에 3,200원까지 회복이 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반등 갈 시그널이 4월 달, 5월 달에 나올 수 있다. 이게 포인트를 잡고 가서 3,200원이 회복이 된다 그러면 그때 비중을 조금 더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그리고 다음 달 2월까지 보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강력 홀딩 하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좀 생소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이 코로나19 검체 채취 키트를 생산하고 공급한다고 합니다. 네, 뭐 제약 쪽으로 엮일 수 그쵸. 있겠네요. 네. 네, 키트 쪽이랑요.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하셔서요. 대응 전략 잘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행히 하나 더 봐드렸습니다. 항상 저희가 종목 2개밖에 못 봐드려가지고 네. 제가 늘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3개를 봐드렸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온라인 방송까지도 또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겠네요. 시간이 좀 있어서요. 자, 오늘 어떤 방송 준비하셨는지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은 반도체 트리플 슈퍼사이클이 도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반도체 종목이 내 포트에 편입이 한 종목도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이 진짜 쉽게 도래하지 않는 트리플 슈퍼사이클에 조금 시장 대비해서 소외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도체 종목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일단 그래서 제가 좀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고 성장성 모멘텀이 있는 부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8인치 웨이퍼에 대해서 왜 이게 지금 중요한지 어떤 기업들이 쏙쏙 뽑았을 때 매출을 잘 내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더 바라볼 수 있는 관심주를 꼽을 만한 섹터는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시원하게 등 긁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 드리려고 정말 알짜로 굵직굵직한 거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꼭 오셔서 정보 모두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업황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서요. 함께 또 챙겨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저희 붉은 기둥 특공대 저희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시면 이 페이지를 찾으실 수 있어요. 아래 내려가시면 초승달 전문가님의 사진 보이시죠? 온라인 무료 방송 보기 여기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내일은요. 이 수익대장님하고 초승달 전문가님이 함께 나오시는데요. 특별 종목 구조, 종목 상담으로 또 돌아오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8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